네, 반갑습니다. 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있는 권지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이 분야에 굉장히 뭐 전문성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저 뭐 여기 더 저보다 전문가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부끄럽게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치과형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의 국제 표준 제안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굉장히 이름이 긴 치과 생체 재료 공학 교실이라는 그런 교실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가 치과 생체 재료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또 치과 의료기 시험 평가센터라는 그런 그 식약처 공인 시험 검사 기관 및 기술 문서 심사 기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과 의료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준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저희 교실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표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저도 그거를 본받아서 지금 이 표준에 대해서 이제 표준을 같이 한 지도 한 10년이 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생체 적합성이나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이 국제 표준을 연구하는 것들이 하나의 연구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국제 표준을 연구한다는 것이 그런 뭐 연구 테마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기도 하지만 좀 이런 국제 표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치과 분야에서도 이런 치과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ISO TC에 관해서는 아마 저희 뒤에 계신 연지자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주시겠지만 ISO는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테크니컬 커미티 기술위원회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치과 분야는 106번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TC 106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TC 194번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10993 시리즈를 만드는 TC 등이 있고 현재 뭐 300번이 넘는 TC가 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SO TC 106번은 굉장히 여러 개의 또 서브 커미티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분과는 치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 뭐 필링 레스토레티라고 해서 수복 재료냐, 보철 재료냐,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눠져 있고요. 일부 뭐 터미놀로지라든지 치과용 기구, 장비, 그리고 최근에는 치과에서도 이 캐드캠이라는 디지털적인 것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그 SC9이 가장 최근에 생긴 덴탈 캐드캠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TC106 산하의 워킹 그룹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직속 산하의 워킹 그룹은 전체적인 치과 의료기기에서는 무조건 생물학적 안전성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치과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 관한 것이 직속 워킹 그룹 하나로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중에서 그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팅 임플란트 가이드, 오늘 말씀드린 이 임플란트 가이드의 국제 표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사실 이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런 사업이 있어야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니시에이티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런 사업이 없더라도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표준을 개발하지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표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인력도 많이 들지만 어떤 자원이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다행히 이런 과제를 저희가 수주받아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목표는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3D 프린팅 서지컬 가이드, 이게 치과 목적뿐만 아니라 뭐 저영에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제품들에 관련해서 국제 표준을 제안하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커미티 드래프트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과대학이기 때문에 그 저형이 아닌 이제 치과형 환자 맞춤형 서지컬 가이드에 대해서 국제 표준을 연구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 방법을 마련한 다음에 작성을 해서 제안해서 나중에 CD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올해 2차연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3차연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 치과에서 쓰는 임플란트 가이드에서 조금 말씀드린다 그러면 뭐 아마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임플란트 수술도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고 또 TV에서도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식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영상 장비를 통해서 뭐 치조골이 어떤지 아니 임플란트를 어디다 식립할지 그리고 뭐 신경은 어디 있는지 등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깊이라든지 임플란트의 각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뭐 기술이 좋으신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대로 수술을 하시면 되겠지만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하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임플란트 가이드라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플란트 가이드가 개발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마우스피스와 같은 이런 임플란트 가이드를 프린팅을 할 수가 있고 또 환자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품을 가지고 표준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제 점점점 활성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제조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표준을 만들면 제조사에게도 좋고 또 환자의 안전성이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우리 치과 의사분들의 어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것을 제한하려고 하면 어느 분과에 제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준이라는 것이 분과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기존에는 약간 없던 뭐 기존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속해있던 거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고려했던 것은 이거를 뭐 치과에서 사용하는 액세서리라고 본다면 SC4 그러니까 치과용 기구로 봐야 될까라고 또 생각했었고 SC8은 이식형 의료기구 뭐 치과용 임플란트에서 고리식재라든지 아니면 뭐 치과용 임플란트 같은 그런 걸 다루는 데인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임플란트와 관련된 거니까 SC8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 디지털화 3D 프린팅과 관련된 거니까 SC9에서 해야 될지를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라는 고민을 하고 또 이제 동향 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걸 표준을 초안을 만들게 된 배경은 다행히도 우리나라 이런 식약처에서 개발하신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초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조금 더 초안을 개발하는 데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 식약처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셔서 3D 프린팅 치과용 임플란트 서지컬 가이드에 대한 이런 인허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제 표준 초안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걸만 가지고는 국제 표준을 제한하기 모자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국외 이제 의견 수렴이나 실제로 국내나 국외 제품이 이런 기준을 부합하는지 또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고 시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굴곡 강도라든지 아니면 뭐 쇼우 경도와 같은 표면의 어떤 경도라든지 아니면 뭐 안정성 시험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고 또 이때 사실은 가이드라인 개발할 때 저희가 식약처 용역 사업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준비해왔던 어떤 과학적 근거라든지 임상적 그 에비던스를 가지고 표준 초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요구 사항을 이제 마련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내용들을 포함을 했고 또 요구 사항들을 이제 표준에 다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준 예시를 보시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시험 방법들을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국제 표준에는 그림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그림들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에 들어가는 피규어를 준비하고 또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희 실험한 내용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표준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 국제 표준 3D 프린팅에 관련된 국제 표준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것은 이 주변 광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3D 프린팅의 원리가 아직까지는 어떤 광원을 이용해서 광조사를 하고 광계실제를 통해서 중압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론 뭐 3D 프린터 안에 그 수조 안에 잘 보관이 됐다는 문제가 없지만 계속 열고 닫으면서 주변 광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서 경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의견을 그때 당시에 수렴을 했어서 그 내용들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시험 방법을 준비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표면의 경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3D 프린팅으로 만든 임플란트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식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릴링을 하는 과정에서 표면이 뭐 깎여 나오거나 이런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라는 과정이 이제 그 어떤 식립을 하기 위해서 상처를 입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파티클들이 혈액 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상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도에 대한 내용도 많이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굴곡 강도나 굴곡 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우스피스로 사용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준비했었고요. 그래서 뭐 정확도는 당시에 이제 많은 조언을 주신 임상가 분들의 내용 기반으로 해서 좀 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고 또 이렇게
STL 파일이라고 해서 3D 프린팅으로 프린팅할 수 있는 파일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을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미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준을 제한할 준비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일단 처음에는 닥터 켈러라고 해서 이제 독일에 있는 표준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SC4와 SC6를 관장하는 그런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가 다 됐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표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이게 생각보다는 좋은 그런 무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약간 먼저 이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더니 그 내용을 보고 이게 거의 표준 완성 단계인 것 같다. 물론 뭐 한참 더 개발을 해야겠지만 나름 그래도 초안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그쪽에서 의견을 줬고, 이렇게 되면 일단 NWIP 보통 표준을 만들 때 표준 제안서라고 하는데요. 그 단계 전에 PWI라고 해서 일단 대한민국에서 이 표준을 제안할 겁니다라고 예비 공고처럼 하자라고 일단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셔서 일단 그 예비 공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예비 공고를 작년에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치과형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에 관련해서 예비 공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회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표를 하고요. 이거 물론 좀 NWIP나 표준에 관한 투표와는 약간 다르지만 이것도 그 일반 회원국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기권을 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 다행히도 대다수의 나라에서 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투표 문서가 돌고 각국의 나라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찬성의 의견을 줬었고요. 물론 기권을 하거나 반대를 한 국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거 뭐 대한민국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니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쪽에 이제 의견들이 이거는 뭐 어찌됐든 간에 임플란트에서 쓰는 액세서리니까 SC4, 그러니까 덴탈 인스트루먼트 치과용 기구에서 임플란트 기구라는 게 있는데 임플란트 기구에서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SC4라는 그 워킹그룹 13번이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기구에서 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정식적으로 표준을 제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표준 초안을 이제 영문화하도록 되어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 표준처럼 준비를 해서 드디어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중순쯤 5월쯤에 이제 표준 초안을 마련했고 뉴욕 아이템 프로포설이라는 NWIP라고 알려져 있는 표준 제안서를 냈습니다. 모든 표준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표준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표준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안서를 내야 되고, 그거를 4번 양식이라고 해서 폼 4라고 하는데 4번 양식 뉴워크 아이템 프로포설이라는 양식에다가 잘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7일 날 저희가 이 문서를 작성해서 이제 서큘레이션을 했고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서 클로징 데이트가 7월 30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안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캐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표준을 제안하는 기관이 어찌됐든 간에 한국표준협회가 이제 캐치이기 때문에 캐치에서 이제 제안하게 되어 있고요. 간사국가는 DIN이라는 독일 국가에서 이제 간사국가를 맡고 이렇게 정식으로 투표 문서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다 영문화했습니다. 이게 표준 양식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일정한 양식으로 딱 해가야 이 사람들이 표준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닌가도 좀 알기 때문에 사실 양식 맞추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뭐 표준협회라든지 뭐 이런 데도 이런 양식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도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 좋은데 그런 것 같이 그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내나 국외의 제품들을 다 가지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정확할지 아니면 적절할지, 그리고 혹시라도 외국에서 뭐 물어보거든요. 너희 진짜 해봤니? 아니면은 이게 문제가 없을까? 나중에 뭐 나왔을 때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시판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을까?라는 걸 물어봤을 때 근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마련했고요.
또 그림도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는 것들이 이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험을 하고 재료를 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그림도 다 저희가 그려야 됩니다. 누가 그려주는 게 아니라 뭐 저희가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식화해서 이제 다 그림을 다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이제 올해 초에 5월달에 제안이 됐고 7월 동안 이제 투표를 했었는데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나라에서 찬성을 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 국가에서 기권표를 던져서 지금 이제 ISO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정식으로 ISO 번호를 받은 8172라는 표준 번호를 받아서 덴탈 임플란트 서지컬 가이드라는 표준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오피셜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표준이 이제 승인이 돼서 다 잘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표준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개발을 하고 있는 표준으로 이제 제네바 사무국에 ISO 사무국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표준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이제 승인이 되면 이걸 논의를 합니다. 이제 어떤 것들을 개정을 해야 될지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 단계의 표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표준을 조금 더 고급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 뭐 다른 ISO TC도 그런 것 같은데 저희 TC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총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물론 요즘 총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열리질 않기 때문에 저희는 요번에 있었던 8월 말인가요? 있었던 저희 그 ISO TC 106 총회에서 이걸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미팅 아젠다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디서 논의를 해야 될지를 논의한 끝에 처음에는 그 SC4라는 치과용 기구에서 논의를 하게 됐고, 거기서 임플란트 기구 그 워킹그룹 13번에서 논의를 하게 되었어서 뭐 아이템은 저희 아이템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임플란트 기구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표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이템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프로젝트 리더로 명시가 되어 있고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각국에서 이런 건 좀 수정하자, 이런 것들은 좀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의견들 혹은 이미 그 전에 의견을 냈던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논의를 뜨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논의되는 과정에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에 이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라는 제품을 표준화한다 그러면 어느 분과에서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못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철 재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임플란트 재료도 아니고 임플란트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임플란트 액세서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뭐 캐드캠은 물론 그러면 당연히 캐드캠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 캐드캠은 조금 더 재료에 대한 것보다는 좀 뭐 정확도라든지 상호 운영 이런 것들을 조금 포커스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SC4에 제안을 하는 건데 아니냐 다를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이거는 SC4는 절대 아니다, SC8에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다른 데서는 뭐 아니다, 이거는 뭐 SC9에서 해야 된다 뭐 등등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는 약간의 정치적 의도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SC가 다른 나라에서 의장을 하고 있거든요. SC4나 SC6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에서 의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SC8은 미국에서 의장을 하고 있고, 뭐 SC9은 일본에서 의장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각각의 의장을 하는 곳에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가야 왠지 그 표준을 잘 주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백그라운드 깔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SC에서 논의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그 독일의 간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PWI를 한 게 나름 그래도 신의 한 수였다라고 좀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미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국가 표준 그 ADA NC 표준을 거의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준이 다 국가 표준으로 다 준비가 됐고 조만간 국제 표준을 제안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의도치 않게,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 의도치 않게 제가 먼저 제안하는 바람에 조금 뭐 이렇게 선수를 놓친, 뭐 자기네들이 먼저 했었으면 자기네들 표준을 국제 표준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논의 끝에 이제 뭐
다음과 같이 이제 SC4 총회에서, 그러니까 SC4가 끝날 때 마지막에 이제 전체 총회를 하는데 SC4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내용은 이 ISO 8172가 너무 여러 군데 걸쳐 있다. 이게 뭐 한 군데를 얘기하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러지 말고 SC2, 4, 8, 9, 2, 4, 8, 9이 다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워킹 그룹을 차라리 만들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저는 좀 달갑지 않은데 일이 너무 크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표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또 일을 맡게 되는구나 해서 굉장히 달갑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뭐 컴퓨터는 따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까지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약간 전통이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그 워킹 그룹에 기여를 한 표준을 제안한 사람이 컨비너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컨비너라는 게 의장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의장으로 하는 걸로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걸 거수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SC4에서 이거를 SC4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고 포기를 하고 이거를 TC106 산하의 직속 워킹 그룹으로, 아까 직속 워킹 그룹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현재는 그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처럼 그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그때 이제 대다수의 나라가 찬성했고 다만 독일에서만 반대를 했습니다. 독일은 이거 뺏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독일이 이미 SC4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물러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내놓으라고 하니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반대 투표를 했고 그걸 회의록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논의가 돼서 이제 그것이 전체 총회, 그러니까 TC106 전체 사람들이 모인 총회에서 한 번 더 논의가 됐고요. 그때 현 상황을 다 설명을 듣고 이제 전체 의장, 뭐 그 사람도 독일인이긴 하지만 전체 의장이 결정하기로는 그래, 이것을 새로운 워킹 그룹으로 만들어서 여러 SC가 참여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제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컨비너가 돼서 이제 이 모임을 이끌 이제 미션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TC106 산하의 워킹 그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워킹 그룹 10번, 그 치과용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새로 워킹 그룹 12번이 생성됐습니다. 원래 워킹 그룹 11번이 있었는데 11번이 없어지고 캐드캠으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취소가 되고요. 워킹 그룹 12번으로 덴탈 임플란트 서지컬 가이드라는 워킹 그룹이 생성됐는데, 뭐 심지어 이제 논의가 되는 부분은 이 워킹 그룹 12번이 지금은 서지컬 가이드인데 이렇게 할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여러 군데 들어갈 수 있는 뭐 덴처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어쨌든 3D 프린팅을 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혹시 포함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뭐 기대와 우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SOTC 홈페이지를 가시면요, 이런 식으로 쭉 각각의 SC 의장들과 스콥이 나와 있고요. 현재 워킹그룹 12번에 대한민국에서 의장을 맡고 있다는 것이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의 임기는 아쉽게도 거의 뭐 영구적으로 임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계속 투표를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덴탈 임플란트 서지컬 가이드라는 지금 워킹그룹으로 나와 있어서 사실 오늘 뭐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이제 전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추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고민한다 그러면 일단 약간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그 분위기를 잘 전달을 안 드렸는데 그 임플란트 가이드라는 제가 이슈를 딱 던지면서 저는 굉장히 스무스하게도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그냥 다른 표준 만들듯이, 제가 표준을 기존에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지나가서 ISO가 나오겠지 했는데 이거 뭐 여기 계신 오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당시에 막 갑자기 뭐 미국에서 불러가지고 새벽 3시에 미국 회의에도 갑자기 무슨 뭐 끌려가듯이 뭐 명나라에서 뭐라 그러는 것처럼 가서 이렇게 뭐 해명도 하고 뭐 유럽 가서도 해명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와, 이게 전쟁을 내가 일으킨 게 아닌가, 각각의 지금 나라에서 약간 벼르고 있었는데 누가 하기만을 제가 이걸 불씨를 터뜨린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국의 나라가 3D 프린팅이라는 새로운 분야, 그리고 임플란트 가이드라는 굉장히 어떤 핫한 분야에 표준에서 선점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그런 전문가들을 보낼 걸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스콥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이것을 임플란트 서지컬 가이드를 만드는 고분자 용액에 대해서만 할지 아니면 기기까지 다 포함해서 할지 뭐 정확도 이런 것까지 다 할지는 못 정했기 때문에 이거부터 해서 전쟁이 있을 것 같고요. 시험 방법 및 요구 조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요구 조건을 낮춰달라는 사람, 높여달라는 사람, 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여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실험실 간 실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때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혹시라도 3D 프린팅 그 임플란트 가이드를 제작하시는 제조사에 계신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계시면은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제품이 그 표준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국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뭐 제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좀 영어를 잘하시고 또 여기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엑스퍼트가 꼭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내년에 베를린에 가셔서 꼭 같이 우리나라의 표준을 위상을 높여주시고 우리나라가 왜 이 표준을 제안하게 됐는지 대한민국 진짜 이쪽 분야에서 최고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추가적인 3D 프린팅 표준 선점도 할 수 있으면 진짜 대한민국의 앞으로는 치과 분야에 3D 프린팅 제품 표준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저희 권재성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